저는 나스닥이 4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온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했고 수요일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 장 막판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보며 단기적으로 12,600포인트 근처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수요일은 모두가 기다리던 CPI가 발표됐고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CPI는 대체적으로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지난달에 비해 하락세가 크게 둔화됐음에도 기관 세력들은 CPI가 폭락이라도 한 것처럼 장 막판에 증시를 끌어올려 나스닥이 플러스 1.04%, S&P 500 플러스 0.4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3.23% 상승해 28.79달러로 마감했으며 스윙 계좌에서는 TQQQ가 목표가에 도달해 분할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번 주까지 미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해서 오를 때마다 남은 물량을 계속 매도하려 합니다. 또한 저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13,800포인트가 강한 저항 구간이라 생각하고 증시가 슈팅이 나와 시장에 낙관적인 목소리가 가득해지면 13,600포인트부터 숏포지션으로 스위칭하려 합니다. 수요일 발표된 CPI를 자세히 살펴보면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고 예상치인 5.0%를 소폭 하회했으나 지난달에 비해 겨우 0.1%포인트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4월에는 6.0%에서 5.0%로 한 번에 1%포인트 내려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원 CPI 또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밖에 내려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 발표된 CPI는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악재로 볼 수 있지만 기관 세력들은 0.1%라도 예상치를 하회한 것을 호재라고 해석하며 장 초반에 슈팅을 보였고 장중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지만 장 막판에는 다시 강하게 말아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해한 변동성을 보인 수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며 CPI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안 좋게 나와 하락했다고 말했다가 장 막판에 증시가 다시 오르니까 물가가 잡혀서 금리 전망이 완화되고 채권금리가 내려갔다고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단기적인 이슈나 경제지표는 기관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니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수요일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으면 사람들은 분명 CPI가 0.1%포인트밖에 내리지 않아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6월에도 금리를 올릴 거라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끼워 맞췄을 것입니다. 부채 한도와 은행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에 증시가 잠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벌써부터 미국이 디폴트 난 것처럼 비관적인 목소리가 가득했지만 수요일에 증시가 오르니까 긍정적인 목소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 구글과 아마존을 필두로 기술주들이 강하게 상승한 반면 은행주들은 약세를 계속 이어갔음에도 증시가 오르니까 은행 문제에 대한 비관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만약 어제 증시가 하락했으면 은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벌벌 떨며 난리쳤을 것이 뻔합니다. 팩 웨스트 뱅코프는 아직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분명 조만간 또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월가 기관들은 이 부분을 증시 조정의 명분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했듯 이번 주에 나스닥이 추가 슈팅이 나오면 롱 포지션을 정리하고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하려 합니다.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가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주가 등락에 따라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CPI가 별로 내리지 않았음에도 99%에 가까운 시장 참여자들이 6월에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으며 인형물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해서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금리 전망과 채권금리 역시 시장의 이슈와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99%의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지만 앞으로 PPI나 PCE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오거나 고용지표가 계속 강하게 나오면 또다시 6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금리도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사람들은 단기적인 노이즈에 집착하고 의미부여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 주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
매수와 매도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거나 숏커버링을 하면 수요일처럼 CPI가 0.1%포인트만 내려가도 증시는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기관들이 작정하고 숏치면 지난달처럼 CPI가 한 번에 1.0%포인트 내려갔음에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하게 됩니다. 저는 나스닥이 4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온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했고 수요일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 장 막판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보며 단기적으로 12,600포인트 근처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언론과 유튜버들은 또 은행 망한다고 말하며 상업용 부동산 터지고 미국 디폴트 난다고 난리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시장에 비관적인 목소리가 가득해지면 다시 롱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고 수요일 장 막판에 증시가 너무 급등해서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당연한 조정이라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 주식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무슨 맨날 운명의 날이다, 폭락한다, 폭등한다, 오늘 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며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이슈에 의미 부여하며 어그로 끄는 영상들이 가득한데 여러분들은 제발 일일비하지 말고 초연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난주만 해도 FOMC, 고용보고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운명의 날이다 난리를 치더니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CPI 또한 다음 주가 되면 더 이상 아무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에는 소음이 가득하지만 제가 늘 말하듯 증시는 온갖 비관론과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묵묵하게 중장기적인 증시의 흐름에 몸을 맡겨 주식 생각을 줄이고 소중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